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먹금 칼 긋기, 그 칼금 긋기 시간입니다. 예, 칼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먹금 칼로 해서 이제 선을 긋는 건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예전 그 조혁선 선생님과 저하고 인연을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하고 인연이 시작된 게 요 먹금 칼입니다. 예. 요게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시던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도 이제 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조혁 선생님하고는 뭐 예전부터 목재 때문에 이제 자주 이렇게 뵙고 뭐 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찾아뵙고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먹금칼인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먹금칼을 사용하기 전에 연필로 사용했습니다. 그전 옛날 분들은 이제 먹줄을 튕겨서 이제 했었고요. 이제 그게 조금씩 발전이 돼서 연필로 썼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필을 가지고 긋고 톱질하고 끌질하고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필로 이렇게 긋고 가구를 만들다 보면 아무리 정확히 해도 편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필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가공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칼금을 거는 데는 만약에 끌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나무 목재 표면이 정확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연필로 그어 놓은 데를 가공을 할 때 끌이나 톱으로 가공할 때 끌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정확히 타격을 해서 딱 떨궈내면 그래도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나눠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약간씩 그 뭐랄까 그 정교함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특히 타격 같은 게 할 경우 끌이 한 번에 이제 내려가면서 앞쪽은 사선이고 뒤쪽은 평면인데 평면 있는 쪽으로 뒤로 밀립니다. 타격을 하면. 그러면 그만큼 또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를 만들다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했는데 진짜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선생님하고 목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친분이 이제 쌓이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본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정확도가 정확도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보완하려면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대패를 치고 마감을 하고 하는데 이런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뭐 꼭 이제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문 겸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요거 이 먹금 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칼금을 긋고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래갖고 나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와서 실제로 이제 먹금 칼을 긋고 톱질과 끌질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바라던 그런 정교한 가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인연이 더 이제 돈독해지면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요 먹금 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혁수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먹금 칼이 사실은 정교하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혁명입니다. 혁명. 정말로. 예. 정확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표면을 정말 깨끗하게 딱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짜맞춘 가구의 정교성을 요하는 데는 꼭 먹금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참고로 좀 아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었고요. 요즘은 기성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업체들도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모양은 상관이 없고요. 양쪽으로 사선만 있으면 됩니다. 양쪽으로 사선이요. 한쪽으로만 사선이 있으면 이 반대쪽이 두꺼워져서 아무래도 먹금칼을 걷을 때 약간 과도하게 두껍게 거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사선을 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날이 다 서 있는 게. 네, 이렇게 하는 게
먹금칼은 좋고요. 예. 참고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먹금칼을 긋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직각자, 그리고 금무게, 그다음에 이제 먹금칼.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이런 걸 기성품을 많이 쓰니까 이걸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재는 각재 뽑기에서 뽑아놓은 요 원롯 각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각재는 먹금칼도 먹금선도 거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톱질도 여기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톱질을 이쪽에서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톱질을 할 건데 서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두고 톱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긋기 위해서 금무게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로 그으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먼저 이 각재에다가 금무게를 이용해서 나중에 먹금선 긋고 톱질을 할 때 한계선을 거도록 하겠습니다. 금무게는 약 한 12mm로 했는데 10mm나 12mm나 편안한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한계선은 이쪽에도 이렇게 긋고요. 원래는 이렇게 세게 안 긋어도 되는데 화면에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금무게를 세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려서 그대로 긋고요. 예,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긋습니다. 톱질을 양쪽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목에서는 다 걷습니다. 이쪽에 두 줄, 반대쪽에 두 줄, 이렇게 해서 금목에선을 다 걷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에다가 먹금을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금을 걷기 위해서 직각자, 먹금칼 이제 두 개를 갖고 그을 건데요. 먼저 먹금칼하고 직각자를 잡는 파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각자가 있는데요. 직각자는 직각자의 요 면은 이제 기준면입니다. 기준면이고 요거는 이제 부재에다가 이제 갖다 대서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이제 먹금 칼을 긋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직각자는 가능하면 1급 정도 정교한 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요걸 이제 갖다 댈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요거는 항상 이 직각자의 기준면은 부재의 기준면에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여기가 이 부재를 뽑을 때 1번이 기준면이기 때문에 1번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려야 됩니다. 예, 항상 1번에다가요. 예. 그리고 얘가 이쪽이 1번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에 그릴 때는 1번이 여기니까 돌려서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예. 되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직각자는 항상 그 가리는 살리는 면을 이렇게 덮고 버리는 면이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먹금칼 자체가 보시면 한쪽은 수평이고 한쪽은 사선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수직으로 딱 그리고 수직으로 딱 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부재가 왔을 때 서로 직각과 직각이 딱 맞아야지만 면이 깨끗하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은 미세하지만 이 사선으로 그리면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이쪽을 살리고 이쪽을 버린다면 살리는 쪽이 맨 표면 맨 끝에 보면 사선으로 가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편차가 생겨서 나중에 공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각자는 살리는 쪽을 자를 이렇게 대고 먹금칼을 그릴 때 살리는 쪽을 항상 가리고 그려야 됩니다. 항상 가리고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각자의 기준면은 목재의 기준면에 항상 대고 그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릴 때는 이렇게 대고 그려야 되고 이쪽에 그릴 때는 이렇게 대고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살리는 쪽은 항상 가리고 버리는 쪽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왼손잡이는 이제 반대로 돼야 되겠지만요. 예. 예,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기준면이 여기라면 이렇게 대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손은 엄지손가락은 이 직각자의 기준면과 목재의 기준면이 밀착이 되게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겁니다. 딱. 예.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검지는 이 지금 상태 보시면 자가 이렇게 떠 있는데 자가 뜨지 않도록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서 얘가 뜨는데 얘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예.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엄지하고 반대쪽에 있어서 엄지가 이 직각자를 눌러주는 거하고 목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하고 딱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아야 되고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지는 이 자의 뒤쪽에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뒤쪽에. 예. 이게 지금 이 부재가 지금 폭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상관없지만 이게 넓어지는 판재 같은 경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얘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파지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이 여기 있을 때고요. 기준이 여기 있을 때 직각자 기준을 이렇게 댈 때고요. 반대로 돌려서 기준이 이쪽이면 얘도 돌려 잡아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파지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세 손가락이 직각자의 기준면과 목재의 기준면이 밀착되도록 잡아주고요. 검지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뒤에서. 예, 엄지가 뒤에서 받쳐주고 나중에 약간씩 조정할 때 이렇게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뒤에서.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밀고 할 때 쓰려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예, 요게 기본 파지법입니다. 예, 직각자 파지법이요. 예. 그리고 이제 먹금 칼금선 그을 때 쓰는 먹금 칼입니다. 예, 요거는 파지법이 연필과 똑같습니다. 연필과. 예, 이렇게 연필과 똑같이 잡고요. 1차적으로 잡고 이 잡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는 칼날을 그대로 잡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렇게 펴서 칼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칼 뒤에다 그렇게. 다 펴서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지부터 나머지 손가락이 목재 표면에 딱 닿게 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칼하고 손가락하고 같이 나무에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닿은 상태로 칼 뒤에다가 이제 받치는 거죠. 이렇게.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긋는 거죠. 예. 이 손가락이 많이 펴지면 펴질수록 닿는 면이 많을수록 선을 일직선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얘를 이렇게 들고 그면은 예, 잘못하면 이렇게 삐뚤삐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이 만나면 결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펴서 칼 뒤쪽에서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대서 딱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 칼은 가능하면 수직으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직으로. 예. 근데 자를 대고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에서 같이 자도 이 목재 표면은 수직이거든요. 수직인 상태도 얘도 딱 수직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인데 이렇게 긋는 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너무 수직으로 세우다 보면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칼 원래 긋고자 하는 곳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너무 수직으로. 그렇다고 또 그게 걱정이 돼서 또 이렇게 많이 눕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눕혀버리면 이 선은 정확히 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칼이 이 직각자의 요 면을 깎아 먹습니다. 요 면을 자꾸 깎아 먹거든요. 그냥 대구도 정확히 대구 그려도 여기가 닳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눕혀서 그리면 여기가 금방 깨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비싼 이 철자를 버리고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거는 딱 수직으로 세워서 이 칼하고 자하고 딱 닿은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정확히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가장 적당한 거는 이 칼이 직각자하고 딱 닿은 상태에서요. 위를 약간만 떨구는 겁니다. 위를 약간만. 예, 이렇게 보면 약간만 이렇게. 수직에서 약간만 떨궈서 긋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붙이면 아까 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쪽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밑에 쪽이.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너무 많이 세우려고 하다 보면 심하게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너무 높이면 칼이 직각자 쇠를 깎아먹고요. 이 면을 깎아먹고요. 그러니까 딱 붙인 상태에서 공간이 없는 상태로 딱 붙였다가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붙였다가 살짝. 예. 이렇게 해서 긋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칼을 지금 3번을 걷는데요. 한 번을 그으면은, 예, 물론 이제 한 번을 이렇게 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합니다. 너무. 예, 너무 약해서 나중에 끌을 걸을 때 잘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가공할 때요. 그 다음에 톱질 할 때도 이 선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그어야 되는데, 요거는 한 번, 2번을 그어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보통 긋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3번 가서 좀 진하게 긋습니다. 진하게. 예.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톱질 할 때도 나무 연기자를 갖다 대고 이걸 확인하고 그어야 되는데, 톱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하게 거으면은 나무 연기자를 갖다 댈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일랑 말랑 하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처음 연습하실 때는 조금 한 3번 정도 거서 좀 진하게 거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긋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정확히 긋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 둘, 3번을 긋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요. 요게 이제 목금칼 긋는 기본 자세입니다.